겨울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길모퉁이 붕어빵 노점을 떠올립니다. 흰 김이 피어오르고 금형에서 철컥 소리가 나고 손난로처럼 따뜻한 붕어빵이 종이봉투 안에서 온도를 지키는 장면은 이제 겨울의 풍경 자체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 친숙함 뒤에는 대부분 잘 알지 못하는 긴 역사, 우연히 만든 변화, 한국인의 정서가 더해진 문화적 진화, 그리고 작은 붕어 모양 안에 숨겨진 수많은 비밀이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붕어빵의 기원부터 현대적 변화까지 천천히 깊게 생각이가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 붕어빵이 탄생하기 전 일본의 도미와 서민들의 열망. 붕어빵의 가장 중요한 기원은 1900년대 초 일본에서 만들어진 타이야키였습니다. 일본에서 도미라는 물고기는 단순한 생선이 아니라 축하, 복, 번영을 상징하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서민들은 자주 접할 수 없었고 도미는 고급 생선이자 상징적인 음식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한 제빵 장인이 불을 상징하는 도미 모양의 빵을 만들면 서민들도 그 기운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도미 모양 금형을 만들었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초창기 타이야키는 현재의 붕어빵처럼 길게 줄을 세워 굽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작은 금형을 하나씩 손으로 뒤집어가며 굽는 방식이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생산량도 적었다는 점입니다. 이 타이야키는 당시 크게 유행했고 일본 내에서 서민 간식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한국으로 넘어온 타이야키, 붕어빵이라는 독자적 변형의 길을 걷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도미 모양 금형은 자연스럽게 한국에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도미는 특별한 상징성을 지니지 않았고 대부분의 서민에게 더 익숙한 생선은 바로 붕어였습니다. 1950년대에서 1960년대 한국 금형 제작자들이 자국 문화에 맞춘 모양을 만들기 시작했고 도미 모양을 버리고 민물고기 붕어의 실루엣을 참고해 바로 붕어빵 금형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한국의 붕어빵은 타이야키와는 별개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즉, 기원은 같지만 결과물은 완전히 다른 문화적 재창조였습니다. 3. 한국 전후시대와 붕어빵의 확산 밀가루 원조가 만든 우연의 조합. 한국은 1960년대에서 1970년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식량 사정은 좋지 않았고 정부는 미국의 무상 식량 원조를 기반으로 분식 장려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정책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밀가루 기반의 스트리트 푸드들이 매우 저렴한 원가를 갖게 되면서 붕어빵이 도시 곳곳으로 자연스럽게 확산되었습니다. 붕어빵 노점은 원가 부담이 매우 낮았기에 자본이 없는 개인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장사였고 초기 창업 장벽이 낮아 붕어빵 노점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즉, 붕어빵은 경제적 상황, 정부 정책, 식량 사정이 만든 필연적 산물이었습니다. 4. 금형이라는 기술. 붕어빵 맛을 결정짓는 보이지 않는 과학. 붕어빵 맛은 단순히 반죽이나 파트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차이를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금형 기술입니다. 붕어빵 금형은 표면의 질감, 내부의 반죽 흐름 구조, 깊이, 꼬리의 각도, 열전 도율에 따라 맛이 크게 달라집니다. 장인들은 금형에서 굽는 시간, 뒤집는 타이밍, 가스 화력, 금형 온도 유지를 정교하게 조절합니다. 특히 금형의 온도 10도 차이만으로도 붕어빵의 바삭함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장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 붕어빵 장인들은 기성 금형 대신 자신만의 비율과 식감을 내기 위한 주문 제작 금형을 사용합니다.
보이지 않는 이 기술과 노하우는 붕어빵의 품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5. 한국의 붕어빵이 겨울에만 나타나는 이유. 조리 환경의 과학적 배경. 붕어빵은 왜 항상 겨울에 보이는 걸까 하는 의문이 있지만 이유는 단순히 겨울이라 따뜻해서 잘 팔린다가 아닙니다. 실제 이유는 조리 환경과 매우 밀접합니다. 붕어빵은 건조하고 찬 공기에서 금형 온도 유지가 쉽고 수분이 빠르게 날아가면서 겉은 바삭해지고 속은 촉촉하게 유지되는 최적의 조리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여름이나 습한 계절에는 금형이 너무 빨리 뜨거워지거나 습도가 높아 반죽이 눅눅해지고 장사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며 팥과 크림류 보관도 어려워집니다. 결국 붕어빵이 겨울 음식이 된 것은 맛을 위한 최적의 기후 조건과 장사 안정성이 결합된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6. 붕어빵 속재료의 진화 단팥에서 현대 디저트까지. 붕어빵의 속재료 변화는 시대의 취향 변화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 단팥 시대, 가장 저렴하고 오래 보관이 가능했기 때문에 단팥 붕어빵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1990년대 슈크림의 등장, 냉동식품 기술 발전으로 슈크림 보관이 가능해지면서 붕어빵의 새로운 변형이 등장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실험의 시대, 다양한 붕어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초코, 치즈, 고구마 크림, 피자 맛 등 현대적 디저트와 스트리트 푸드의 조합이 시도되며 붕어빵은 단순한 겨울 간식을 넘어 하나의 디저트 카테고리로 확장되었습니다. 7. 붕어빵은 추억을 담고 있기 때문에 더 특별합니다. 붕어빵이 단순한 간식 그 이상이 된 이유는 사람들의 감정 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붕어빵을 먹을 때 겨울의 바람, 학교 앞 골목, 집으로 가던 길, 친구와 나누던 한 입, 안경을 흐리게 하던 따뜻한 김 같은 기억을 동시에 떠올립니다. 붕어빵은 맛보다 시대 감정 기억이 결합된 음식이기 때문에 한국인에게 강력한 상징성이 생겼습니다. 8. 지역마다 다른 붕어빵 문화들. 붕어빵은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지만 지역별로 미묘하게 특징이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팥을 꽉 채우고 어떤 지역은 얇고 바삭하게 굽고 어떤 지역은 모양을 더 동글게 만들고 어떤 지역은 꼬리 부분을 바삭하게 강조합니다. 또한 부산과 같은 항구 도시에서는 대형 금형으로 왕 붕어빵을 만드는 문화가 더 일찍 자리 잡았고 서울은 조밀한 인구 밀도 덕분에 속재료 종류가 다양하게 발전했습니다. 이처럼 붕어빵은 단일한 하나의 음식이 아니라 지역이 만들어낸 작은 문화의 조각들입니다. 9. 해외에서 붕어빵이 독립된 브랜드로 성장 중입니다. 최근 해외에서는 붕어빵이 일본의 타이야키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한국 디저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 등 대도시에서 붕어빵 전문점이 생겨나며 Korean Fish Shaped Bread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특히 아이스크림을 넣은 붕어빵, 식사 겸 간식용 붕어빵, 브런치 스타일 붕어빵 등이 인기를 끌며 붕어빵은 세계 시장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 붕어빵이 현대적 진화, 음식 산업의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최근 겨울이 점점 짧아지고 가스 가격이 오르는 등 붕어빵 장사 환경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붕어빵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형 붕어빵, 아이스크림 붕어빵, 미니 붕어빵, 에어프라이용 냉동 붕어빵, 퓨전 디저트 붕어빵. 전통적인 포장마차 음식이 현대적 디저트 시장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붕어빵은 새로운 생존 방식을 찾고 있는 음식입니다. 12. 붕어빵은 한국 겨울 문화를 상징하는 작은 유산입니다. 길거리를 걷다 보면
김이 피어오르고 반죽 냄새가 퍼지고 종이봉투를 통해 손에 따뜻함이 전달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감각들이 합쳐져 붕어빵은 겨울 풍경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었습니다. 모양은 작고 재료는 단순하지만 붕어빵 안에는 한국인의 정서, 역사, 경제 변화, 지역 문화, 기술적 발전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12붕어빵은 단순한 간식을 넘어 한국 겨울의 기억을 상징합니다. 붕어빵은 일본의 상징적 도미 모양에서 시작해 한국에서 민물고기 붕어로 재해석되고 분식 장려 정책으로 확산되었으며 금령 기술과 조리 환경에 따라 발전했고 시대와 정서가 더해져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 어떤 음식보다 문화적 진화의 과정이 잘 드러난 사례입니다. 붕어빵은 골목의 작은 노점에서 태어나 한국인의 감정과 겨울을 상징하는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